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돔동산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고자 해가지고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토대로 한번 개략적인 위치를 이건 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기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이며 본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고 저도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찾아봐가지고 한 거니까 한번 잘 들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경에 에덴 동산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할 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에덴이라는 곳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지상에는 이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처음에 먹고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의 생태계를 다 이렇게 뭐 풀이자든 나무를 만들 수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비가 없이 안개만으로 지면에 적시고 동방의 에덴을 창설했다고 나와 있어요. 동방의 에덴. 근데 일단 단서가 동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나오면서 그 에덴의 동산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이 나오는데 이제 이 에덴에서 강이 발원을 한다고 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발원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이제 이제 한강이 있는데, 한강이나 뭐 섬진강, 한강 같은 경우는 저쪽 태백 검룡소 멀리서부터 이제 쭉 물길이 막 몇천 리를 이제 흘러서 이제 한강으로 해서 이제 서해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이 발원이라는 거는 물은 항상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물이 흐르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예, 발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에덴 동산인 위치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높든지 많이 높든지 어찌됐건 높기 때문에 또 산이라고 했어요. 동산. 이게 산이 높은 곳에서 물이 발원한다. 그리고 거기서 4개의 강이 갈라진다. 그러면서 그 강 위치가 나와요.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온, 셋째 히데겔, 넷째 유브라데. 그러면서 첫째 비손에 있는 위치가 또 대략 나오는데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다음에 또 둘째 강에도 구스라는 또 지명 이름이 나와요. 여기 이제 구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성서학자나 대부분 사람들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라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나라고, 하일라라는 지명은 없는데 이건 다 옛날 고문헌 같은 걸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예멘 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도 이제 우리 역사에 나왔던 거고,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거고, 네 번째 유브라데라는 말인데, 여기 나라라든지 뭐 그런 지역에 대한 지명은 안 나오는데, 유브라데라는 강도 현재 그 지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 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부터 한번 비손강이 있는 것은 하일라라는 거는 여기가 예멘이거든요. 여기 지금 예멘. 여기가 하일라 쪽이 예멘이에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두 번째 강이 기온인데, 여기 제가 지금 펜이 있어가지고 색을 칠하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그걸 못해서, 일단 요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온이라는 건 구스인데, 현재 영토가 옛날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계략 이쪽입니다. 예멘과, 에티오피아, 구스. 그 다음에 히데겔도, 지금 이제, 티그리스 유역을 말하는데, 아수르 동편이면은 거짓 맞아요. 시리아, 이게 여기가 이제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동편이니까 여기도, 티그리스 여기 유브라테스 강이거든요. 그러면은 유브라데하고 티그리스는 이쪽에 있으니까 지금도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은, 계략적인 걸 지금 다 찾았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중요한 에덴의 위치는 어딘지를 지금 몰라요. 일단
그 강이라는 거는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서 강줄기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 지역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그 지역에서 지류는 바뀔 수 있어도 그 전반적인 그 위치는 거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크게 지금 이쪽에 이 두 개의 강이 한쪽에 몰려 있고 또 하나의 강은 북쪽과 남쪽에 있다라는 이제 이 생각이 들죠. 여기가 이제 구스하고 하엘라가 이쪽이고 아시르 동편 그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히데겔은 이쪽에 있으니까 지금 대략적인 위치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에덴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게 지금 워낙 옛날 얘기니까 이거 사실 뭐 문헌에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을 단서로해서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 따르면은 아마 이쪽 여기 바그다드 이쪽 이라크 쪽에 옛날에 이제 시나리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이제 이쪽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 쪽에 이쪽이 아마 석유 매장량도 많고 하니까 이쪽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란 쪽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원래 좀 제 나름대로 남들이 말한 거를 그냥 무조건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큰 강의 지역은 북쪽과 남쪽이라는 거는 뭐 일단 현재 지형으로 놓고 봤을 때 북쪽과 남쪽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저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왜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강이 발원을 해서 흘러가려면 동산의 위치는 현재 흐르는 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이 물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사우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게 사우디의 해발 고도예요. 여기 보면은 범례에 보면 하얀색은 2,500m고 노란색은 1,500에서 2,000 사이고 이제 황색, 그다음에 이제 연두색은 이제 500m 미만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사우디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쪽 이라크 쪽은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저지대고 또 아까 말한 에티오피아 지금 좀 잘렸는데 이쪽 에티오피아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은 좀 약간 지대가 낮죠. 여기가 이제 예멘 쪽은 굉장히 여기는 또 지대가 높아요. 예멘 쪽은 지대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예멘이라는 나라도 이제 하웰라라는 지명이고 예멘이라는 나라는 이제 아마 이쪽 어디나 이건 좀 불분명하지만 하여튼 구스 쪽에 있을 거라는 거는 이제 추정은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지형이 동쪽에서 이라크 쪽에서는 도저히 거기서는 물이 만약에 여기서 발원을 했다 그러면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가 빠져나가는 길이지 여기서 물이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대가 높아야 돼요. 근데 이 인근에서 지대가 높은 데는 이쪽 사우디 서남쪽 이쪽이 지대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쪽도 조금 지대가 높고, 그러니까 이쪽 계통으로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야만이 이게 앞뒤가 맞아요. 이게 에티오피아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고 또 아까 아수르 동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쪽으로도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만약 여기 있다고 그러면 에티오피아 구스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물이 흘러가냐는 거죠. 물론 이제 에티오피아 위치가 옛날에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것도 가능한데 여기가 됐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지형이 지금 이제 해발 고도가 낮다라는 것이 좀 동산의 위치로는 그런 발원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하나의 또 좀 그 특이사항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라든지 또 나라가 벨렉 사건으로 나라가 대륙이 갈리는 또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지만 우선 여기서 여기 현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쪽에가 가장 유력하다. 그래야 남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접어두고
얘는 좀 치우고 이제 다음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이 근처를 여기다 가정을 하고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여기는 거의 황량한 사막이죠. 황량한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죠. 뭐 초목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만 옛날에는 무성한 곳이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보면 이게 보면 유성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다 물줄기거든요. 이게 지금 옛날 과거에 다 물이 흘렀던, 이게 우리나라 저기 뭐 낙동강이니 그런 거 다 보면 이게 강줄기가 말라붙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옛날에 여기서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다 모래거든요. 산에 있는 이 물들이 흘러내려가지고 밑에 퇴적되면 이렇게 강줄기가 말랐을 때 전형적인 강줄기의 모형이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쭉 엄청나게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모래 속에 파묻힌 것도 있고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그 산과 그 계곡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이렇게 물줄기들이 뭐 물줄기라는 표현은 아니라 강줄기라고 해서 강에 옛날에 강줄기 같이 흘렀던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쪽은 이렇게 되는데 동쪽 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래가 다 사막 모래바람 때문에 뒤덮여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도 다 강이 흐른 지류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론을 할 때 이쪽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다시 이제 성경을 좀 더 찾아서 또 몇 가지 단서를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쭉 읽다 보면 2장에서는 이제 이러고 끝나고 이제 쭉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되면서 이제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누구나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도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쫓아내가지고 여기 3장에 여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에서 그 사람을 여기 아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병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또 이게 나와요. 에덴 동산 동편. 에덴 동산 동편이래요. 동편에서 그룹들과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하여튼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기가 만약에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동쪽으로 쫓아냈다. 동쪽으로 쫓아냈으면 이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동쪽을 지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마우스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게 동그란 게 에덴 동산이다 이거예요. 이거보다는 요걸로 볼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뭐 리야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개락 여기 있다. 그럼 여기서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동쪽에 갔다가 이 사람이 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랬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키는 사람이 동쪽에다가 보초를 세우겠죠. 동쪽으로 쫓아냈으니까 동쪽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서쪽으로 쫓아냈으면 서쪽에서 지키겠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쫓아낸 방향이 동쪽으로 쫓아냈다 하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선으로 맞다라는 거지. 동쪽으로 쫓아냈을 거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쪽에서 그 길목에 동편에 두루두는 화염경으로 불칼로 그 길을 지켰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정확한 에덴 동산 위치는 모르지만 어느 고라고 특정을 했을 때 동쪽 방향으로 갔겠구나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성경책 읽다 보면 이제 10장에 또 이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네,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이제 노아 이제 아까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제가 이제 그 노아의 방주 그 영상을 올린 것도 있는데 거기 저기 아라라산 쪽에까지 갔다가 이제 그 이후 이제 후손들이 이제 아들 셋이 이제 자손이 퍼뜨리면서 이제 민족이 갈라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세 아들 중에 이제 함의 아들이 이제 구스가 있었고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어요. 그리고 니무롯이 나오고 니무롯의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시날 땅의 바벨에 누가 있었냐면 니무롯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더라. 그거하고 이건 뭐 역사학자들이 시날 평지는 여기 그 티그리스 유프라가 하루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라크 쪽이요. 근데 그 후손들이 쭉 가다가 이제 한 4대, 3, 4대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에벨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이라고 하고 욕단이라고 이제 낳는데 이 벨렉의 뜻이 뭐냐면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를 누르면 나눔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벨렉이 나눔인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세상이 원래 하나였는데 이때 세상이 나눴다는 거예요. 이때 세상이 나눴다는 게 이제 하나였는데 촥 쪼개졌다는 소리거든요. 벨렉 아우 이름 욕단이며 오빌과 오빌의 금이라는 말인데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쭉 나와요. 갖고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며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라는 건 노아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이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게 아니고 쭉 보게 되면 서쪽에서 동편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쫓아냈고 동쪽으로 옮긴 게 나와요. 이게 조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에덴에서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시날 평지가 이쪽이라고 했잖아요. 시날 평지가 이쪽인데 지금은 이제 시날 평지가 이쪽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만났다는 거는 서방에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날 평지를 만났으니까 이쪽에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생략된 부분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저쪽 위에 갔다가 이제 노아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왔겠죠. 이제 이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옮겨서 여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의 위치에다가 지금 너무 좀 해졌는데 사실 이걸 한두 개 하다 보면 엉뚱한 대로 막 말이 새버려요. 어찌됐건 여기서 다시 에덴 동산의 위치를 또 찾아야 되기 때문이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이 서쪽에서 옮겼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이 왼쪽 편에 있어야만이 좀 아구가 맞아요. 성경적으로 좀 읽다 보면. 그리고 여기는 11장은 뭐냐면 11장은 이미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도예요. 지금 이제 갈라져가지고 세상이 나눈 지도. 물론 그대로 조금씩 더 갈라졌겠죠. 한동안 계속 갈라졌겠지만 우선은 지금은 바뀐 거예요. 지금 11장에 있는 지금 세계의 지형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러고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10장 벨렉의 아들을 여기 보면 그 벨렉이 태어나기 전 벨렉 때 세상이 나눠졌기 때문에 에벨 아들 벨렉이 태어나기 전 상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때는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상태였겠느냐? 우리가 이제 독일 과학자 옛날 베게너라는 그 과학자가 주장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대륙 이동설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도 뭐 과학 시간에 한두 번은 다 들어봤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판 구조는 이제 원시 갈라지기 전 상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에 추론한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11장 전, 10장까지만 해도 벨렉이 태어나기 전 상태에서는 홍수가 나서도 차이는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대륙이 하나로서 이게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게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대륙이었다. 그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사우디가 이쪽이죠. 사우디가 지금 만약에 그 이제 지금 현재 나라를 지도를 이렇게 가상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우디가 이쪽이었을 거고 이쪽이 요르단, 예루살렘,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구글 어스의 지도가 이제 벨렉 그 세상이 나누어진 사건 이후로 지금 쫙 쪼개진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여기 저편. 이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다 이렇게 이제 이때는 사람이 안 살았겠죠. 이제 이렇게 있었을 거라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것도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엄청난 걸 어떻게 이게 100% 맞는다고 신봉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예요. 그냥 계략적으로 모든 거를 추합해 봤을 때 이런 상태가 되었을 거라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걸 토대로 해서 그냥 이야기를 이어가면 그 판게가 에덴을 동편에 지명 동편에 창설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지도 가지고도 보면 동편이 어디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극동이잖아요. 극동. 동편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을 여기가 아니라 동쪽이면 한참 코리아가 지금 에덴 동산이 됐었는데 아니 무슨 뭐 광저우 아니 이쪽이죠. 상하이 쪽이든 이쪽으로 대륙으로 따지면 상하이 쪽이나 뭐 아니 우리나라든 뭐 이런 쪽이 돼야 사실 에덴 동산이 동편에 창설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그 당시 판게아가 있었다고 대륙이 하나였다는 가정하에 놓고 보면 동편이 어디냐면 동편이 사우디하고 이란 쪽이 동편이에요. 이 사우디하고 이란 편이 동편인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란 쪽에서 했을 때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멘하고 에티오피아가 많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우디로 이거를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동편이죠. 뭐 극동편은 이란인데 뭐 여기는 지금 물이 옛날에도 이제 묻이 드러나고 이제 지면이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지는 바다에 바다. 뭐 극동 끝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물도 흘러가야 되고 저기 네 개의 강이 발언을 했는데 이란에 있기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강들이 그럼 다 바다로 바로 나가 빠졌냐고. 이게 아니고 이 정도쯤 있어가지고 아수르 동편으로 나가고 에티오피아 예멘 쪽으로 흘러가야 뭐 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생각해 너무 억지스러운가 이거? 어찌됐건 이 판게아 이론을 놓고 봤을 때는 위치상으로 이 정도 돼야 여기가 지대가 높고 이거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들이 이제 대륙들이 이렇게 찢어져 나가는데 찢어진 것들이 갑자기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하고 쾅 부닥치면서 이게 확 부닥치면서 그 C자식으로 이렇게 슉 솟아오르는 거거든. 두 개가 우리 손으로 해서 왼손 오른손이 탁 마주쳐가지고 지붕 모양으로 확 솟아오른 것이 지금 히말라야거든요. 그러면 여기 히말라야 한번 가서 보자는 거지. 히말라야 이걸 이제 옛날 같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요즘 인공위성을 딱 보게 되면 이 보면 이쪽 판에 북쪽이 여기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게 탕 부딪혀갖고 가운데가 쭉 이 엄청난 이 대륙 이게 엄청난 땅덩어리가 쭉 와서 부닥치니까 이렇게 확 솟은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히말라야의 그런 뭐 밴드라든지 이것저것 다 봤을 때 이 판과 판이 부딪혀서 이게 생겼다는 거는 이제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형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쭉 된 것도 그러고 여기 이란 같은 경우에도 막 진짜 어디 고무차력으로 막 비틀어 놓은 것처럼 막 이게 막 밀가루를 막 이게 막 혼란스러워요. 여기는 보면은 이게 막 이쪽은 이란 쪽이나 보면 그러니까 이쪽에도 급격한 대륙 쪽에서의 어떤 변화와 맞부딪히고 하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호수가 있고 그 담수 호수가 아니라 뭐 짜잘한 호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는 가운데 껴있는 물을 사이에 두고 물이 육지가 쭉 밀고 오다가 탕 부딪혀가니까 이 된 거고 물론 또 노하우 홍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정설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설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석유 매장 가지고 석유 매장량이 많으니까 아마 이쪽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석유 매장량도 이거 제가 위키에 있는 자료인데, 이 석유 매장량도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1등이고 2위가 사우디예요. 사우디가 제일 석유가 많이 나요. 저기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두 개 합쳐놓은 것만큼이나 사우디에서 많이 나거든요. 사우디 하면 석유 아니에요. 더 많이 나는 거는 베네수엘라고. 그러니까 어떤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라크 이쪽에서 한다는 건 조금 석유만 가지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대륙 이동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신빙성이 없는 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확대를 해볼게. 이거 애들 만화책에 나오는 거, 만화책이라고 또 무시하면 안 돼. 이게 이제 북아메리카 에필레치아 산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이제 북아메리카 플로리다 위쪽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에필레치아 산맥에 따가 캐나다, 미국에 있는 쭉 지나서 캐나다 지나서 뉴폴랜드 섬에서 이 산맥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산맥이라는 게 아니라 이 지형, 그 토질, 뭐 그런 지형이 쭉 가다가 맥이, 우리 금강구 하면 금맥이 쭉 가다가 금맥이 쭉 연결되면서 뚝 끊어지는 식으로 이 빨간색이 에필레치아 산맥이 쭉 끊어지대요. 그러다가 이것이 바다로 푹 들어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써있죠. 그런데, 비슷한 나와 지질 구조를 가진 산맥이 영국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발견돼서, 이게 이제 카레토니아 산맥이라는데, 이제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라고 그러대요. 요거 이제 캐나다 뉴폴랜드 섬에서 해가지고 쭉 가서 이 바다를 지나가지고 영국 북쪽하고 노르웨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산맥이, 이 지형하고 지질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개, 지금 현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옛날에 하나였을 때, 이거, 이제, 원 판게아 상태에서는 얘들이 지질이 쭉 있다가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지역을 한번, 구글 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폴랜드, 일단은 북미로 가자고요, 북미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남미니까. 여기 이제 플로리다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간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에필라치아 산맥이 쭉 가다가, 이 뉴펀들랜드 섬까지 가요. 쭉, 이러고 이어져가지고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바다에 딱 끊어졌는데, 이 똑같은 지형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있죠, 여기, 브리티시, 영국, 요쪽으로, 여기 보이죠, 내 손을 잘 보죠. 여기 북쪽, A래 쪽으로 해가지고, 요쪽으로 해가지고, 때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노르웨이로 해가지고, 이 지질이 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쭉, 이렇게. 스칸디아나 산맥으로 쭉, 요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인 그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 대륙이 엄청 떨어져 있는데, 이 동일 지질이, 금맥이 쭉 연결된 것 같은 그런 지질이 계속 발견되다 보니까, 대륙이 움직였다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화산이나 지진 활동에서 판구조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조금씩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움직이냐, 조금 움직이냐 그 차이지, 이 대륙판들끼리 부딪혀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거의 지금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뭐 놀랄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이 전반적인 걸 놓고 봐가지고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거.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인지 나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건가? 어찌됐건 이걸 해서 이건 이제 이거 못 믿겠으면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제 스칸디나 산맥이 쭉 가보면 여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찾아보면은 이게 쭉 나와요. 여기 내용이 보면은 북아메리카 아펠라치아 산맥과 연결된다. 지질학적으로 스칸디나비아 산맥은 스코틀랜드와 아이슬란드를 거쳐 대서양을 건너편 북아메리카 에필라치아 산맥과 연결된다. 아니, 어떻게 바다가 몇천 킬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바다가 지난 다른 대륙에 산맥이 연결이 돼 있냐 이거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 고대 판게아로 초대륙이 처음에 나누기 전 상태였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에필라치아 산맥도 마찬가지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성경과 다시 구글 어스로 다시 가보면, 다시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쪽으로 와보면 근데 이제 그 판게아에서 보면 얘들은
부딪히는 게 아니고 찢어진 거예요. 색깔이 똑같잖아요. 지금 사우디하고 이쪽이 이제 남수단인가 수단 쪽인데 이집트 이쪽하고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애들은 융기에서 탁 부닥쳐가지고 산이 형성된 게 아니라 그냥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부터 지대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저기 저기 어디에서 무슨 산이야?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대륙과 대륙이 부닥쳐가지고 산이 갑자기 갑툭튀로 솟은 거고, 얘들은 원래 지형이 있었던 데서 그냥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면 지형 어떤 대륙과 대륙의 충돌로 인해서 이게 빚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지금 설명이 대략 다 됐다고 가정하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성경에 쭉 다 훑어봐도 정확한 지명, 우리가 이제 좌표식으로 동경백 30, 북위 30식으로 좌표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지형을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강의 위치, 그 다음에 그 발원점에 발원을 하기 위해서 높은 지점이 있어야 되고, 강의 위치라든지 전체적인 성경에 있는 모든 거를 취합하고, 민족이나 그 민족들의 이동들을 봤을 때,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래서 결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도 옛날에는 이게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수도,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가능성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쪽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에덴 동산 위치가 여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다른 것까지 다 얼버무리면 이게 엄청나게 또, 시간이 길어져 버리니까 에덴 동산 위치만으로 딱 해가지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